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 서울. 이 서울의 미래가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기술로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1,000만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건물 올리고 도로 뚫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이건 뭐랄까,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아요. 창의력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정말 거대한 도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20년 동안 서울만을 위해 맞춤 제작되고 발전해온 독자 시스템 SUPS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전국 통일을 외치며 나타난 새로운 국가 표준 플랫폼 KEL-IP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KEL-IP 도입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원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시의 자체 시스템, S오피스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그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SUPS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 서울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속도를 감당 못해서 서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절박함 속에서 태어난 게 SUPS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시대에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어 온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필요성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예전엔 도시계획 담당 인력이 한 7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세요. 관련 부서를 합치면 거의 500명에 달해요. 사람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그만큼 처리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졌다는 뜻이겠죠? SUPIS는 바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 탄생한 서울시의 필수템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주인공 KLP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KLP는요, 대한민국 모든 도시의 계획 데이터는 하나로 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준 국가 표준 시스템입니다. 전국을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새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왜 이 결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한마디가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결국 두 시스템을 모두 사용하게 되어 업무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K-라이프를 먼저 도입했던 다른 지자체 공무원의 목소리예요. 효율을 높이려고 시스템을 바꿨는데 오히려 일이 2배가 돼버린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일이 2배가 됐을까요? 바로 이 표에 답이 있습니다. SUPIS랑 KR라이브의 그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이런 기능들 KR라이브에는 아예 없어요. 서울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 쑥 빠져 있는 겁니다. 재취약성 분석처럼 있긴 한데 불안정하다고 하고요. 이러니 기존 시스템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감이 오시죠?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서울은 자기 몸에 꼭 맞는 최첨단 경주용 자동차를 20년 동안 만들어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자, 이제부터 전 국민 모두 이 보급형 세단만 타세요 라고 하는 격이죠. 과연 서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서울시의 아주 똑똑한 해법이 나옵니다. 서울의 전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화였죠. 미래는 바로 허브에 있었습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도시 허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SUP를 그냥 도시계획 시스템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중심으로 주택, 교통, 환경, 심지어 재무 데이터까지 서울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간 정보를 하나로 엮는 거대한 중앙신경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비전이죠? 자, 그럼 이 도시 허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계획은 간단합니다. 3단계예요. 첫째, 일단 법은 지켜야 하니까 기본적인 서류 제출 같은 건 국가 시스템인 KLIP로 합니다. 이걸로 준수하는 거죠. 둘째, 하지만 뒤에서는 API라는 기술을 써서 SUPIS를 서울의 다른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다 연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연결.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다 연결된 정보를 도시 계획가들이 한 화면에서 보고 더 빠르고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공무원들 이야기였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데이터 포털에서 디지털 광장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정보를 찾아보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직접 참여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명성과 접근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 공사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냥 지도에 보듯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동네 용도 지역이 뭐지? 같은 궁금한 건 AI 챗봇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고요. 도시계획에 의견을 내는 것도 훨씬 쉬워지겠죠. 이 복잡한 기술 이야기가 결국 우리 일상을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서울의 이 결정이 단순히 시스템 하나를 지키고 바꾸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서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더 투명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똑똑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고 싶습니다. 한 지역의 고유한 혁신과 국가 전체의 통일된 표준, 이 둘 사이에서 도시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건 서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